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KCBL 브리지 디렉터 정식 매뉴얼 2025 초안인데요. 브리지라는 카드 게임 아시죠? 그 대회의 심판, 그러니까 디렉터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보통 이런 매뉴얼이라고 하면 빽빽한 글씨로 규칙만 쫙 나열된 아주 건조한 문서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딱딱하고. 네. 근데 이 자료는 좀 다릅니다.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의 대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아주 섬세한 기술, 그리고 뭐랄까, 심리학, 갈등 관리의 정수 같은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매뉴얼을 통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판의 역할을 넘어선 게임의 수호자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매뉴얼의 등장은 사실 현재 한국 브리지계의 성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디렉터 시스템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표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세계 브리지 연맹 WBF라고 하죠. 이 WBF의 원칙 중심 규정이랑 또 미국 ACBL의 실무 중심 규정, 이 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구조, K-스타일을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인 셈이죠. 제가 이 매뉴얼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디렉터의 역할을 딱 하나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네네. 그냥 단순히 규칙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가면을 바꿔 쓰는 아주 복합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법관이면서 이벤트 매니저, 심지어는 심리 상담가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것처럼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매뉴얼에서는 디렉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가 예상하는 역할이죠. 바로 규정 집행자, 법관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보크, 그러니까 규칙에 어긋나는 수트에 카드를 내는 행위나 순서에 맞지 않는 리드 같은 거요. 다른 사람 차례에 먼저 카드를 내는 것 같은 이런 명백한 규정 위반 상황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건 심판의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겠죠. 근데 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규칙 적용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역할인 운영 관리자가 중요해지는 거죠. 대회의 전체 흐름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역할이에요. 참가팀 수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경기 방식, 그러니까 무브먼트를 짜고 정해진 시간 안에 라운드가 딱 끝나도록 관리하는 총괄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규칙을 집행하는 법관, 그리고 현장을 지휘하는 관리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심리 상담가 역할은 대체 뭔가요? 사실 게임 테이블에서 가장 까다로운 건 사람의 감정 문제일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세 번째 역할, 심리 분쟁 중재자입니다. 아, 중재자. 네, 브릿지에서의 분쟁은 종종 감정적인 문제랑 아주 복잡하게 얽히거든요. 이때 매뉴얼이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딱 제시하는데요. 디렉터는 양측을 즉시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바로 떼어놓는군요. 네, 각각의 증언을 따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마주보고 이야기하게 두면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만약에 한 플레이어가 아니 그때 제 감정이 상했던 것 자체가 이 사건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매뉴얼은 감정 자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감정의 사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디렉터는 플레이어의 감정을 존중은 하되 판정의 근거는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규칙에만 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역할인 공정성 보증자가 나오는 거고요. 모든 플레이어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역할은 교육자인데요. 특히 초보자들이 많은 클럽에서는 단순히 이건 반칙입니다 하고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 규칙이 필요한지 그 취지를 잘 설명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복합적인 역할이네요. 그래서 매뉴얼에 TD, 즉 토너먼트 디렉터의 말투 하나로 라운드 분위기가 바뀐다는 문장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규칙 지식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공정성, 중립성, 존중이라는 가치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공정성 보증자나 중재자의 역할이 가장 시험받는 순간은 아마 흑과 백처럼 명확하지 않은 그런 회색지대에 놓인 상황일 거예요. 매뉴얼에서도 이런 까다로운 상황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네, 바로 부정확한 정보, UI라고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 MI, 문제인데요. 여기서 디렉터의 진짜 역량이 드러납니다. 먼저 UI는 파트너의 의도치 않은 행동에서 얻는 모든 정보를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망설임입니다. 아, 그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망설임 행동 자체가 반칙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고민하는구나, 좋은 펜은 아니구나 하고 눈치챌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겠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포커에서는 그런 심리전이 게임의 일부지만 파트너와 협력하는 브릿지에서는 이게 불공정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예를 들어 파트너가 한 7, 8초간 길게 망설인 뒤에 특정 비딩을 했다면 그 망설임 자체가 내 손에 경계선에 있는 카드가 있어서 고민했다는 아주 강력한 정보를 파트너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1초도 안 돼서 칼같이 패스하는 것. 이것도 내 패는 볼 것도 없다는 강력한 UI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잘못된 정보, MI는 뭔가요? MI는 이제 상대방에게 자신의 카드나 시스템에 대해 의도치 않게 잘못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의 이렌티 비딩은 15점에서 17점의 힘을 의미한다고 상대에게 설명을 했는데 네. 사실 우리 파트너십의 약속은 14점에서 16점이었다고 해보죠. 이 1점 차이가 상대방의 수비 전력 전체를 뒤흔들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의도적인 속임수가 아니더라도 경기의 공정성을 해친 거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이미 정보는 오갔고 들은 사람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잡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잖아요. 뭐 벌점을 주나요? 바로 그 엎질러진 물을 공정하게 복원하기 위해 등장하는 개념이 논리적 대안, LA라는 겁니다. 디렉터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는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만약 그 부당한 정보가 없었더라면 합리적인 플레이어가 다른 선택을 했을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판단합니다. 그리고 매뉴얼에서는 이 가능성의 기준으로 10%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요. 가 어떻게 어떤 행동의 확률을 10%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계산기라도 두드리나요? 하하, 물론 뭐 통계학자처럼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기서 10%라는 건 무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의미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정도의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 아니라 상당수의 실력 있는 플레이어들이 다른 선택을 고려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설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논리적 대안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단순 벌점이 아닌 가중 보정 스코어라는 걸 적용합니다. 가중 보정 스코어. 단어부터가 어려운데요.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일종의 수학적 정의를 구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불법적인 정보 때문에 한 플레이어가 아주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대박인 플레이를 해서 200점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죠. 네. 근데 디렉터가 판단하기에 그 정보가 없었다면 그 플레이어는 60% 확률로 100점을 얻는 안전한 플레이를 했을 거고 40% 확률로 어차피 그 위험한 플레이를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마이너스 50점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칩시다. 네. 가능한 시나리오가 두 개군요.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 그렇죠. 이때 가중 보정 스코어는 이 두 시나리오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100점 곱하기 60% 더하기 마이너스 50점 곱하기 40%. 이걸 계산하면 60점 빼기 20점이니까 40점이 나오죠. 최종적으로 이 보드의 점수는 양 팀에게 40점으로 조정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벌점을 주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결과의 확률을 따져서 가장 공정했을 결과를 수학적으로 복원해주는 아주 정교한 방식입니다. 와, 디렉터는 법관의 심리학자 그리고 수학자 역할까지 해야 하는군요. 하지만 결국 이 정교한 판정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 감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복잡한 판정을 내릴 때 플레이어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매뉴얼에는 이런 갈등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매뉴얼은 디렉터가 사용해야 할 좋은 표현과 피해야 할 나쁜 표현을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줘요.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플레이하셨어요? 라거나, 그건 명백히 잘못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말투는 최악의 접근법으로 꼽습니다.
듣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 뿐이죠. 아, 일종의 판정의 언어가 따로 있는 셈이군요. 이건 단순히 그냥 예의 바르게 말하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일종의 디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상황 악화를 막는 기술인 거죠. 좋은 예시로는 우선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는 두 분의 설명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와 같이 철저히 중립적이고 사실 확인에 집중하는 표현을 권장합니다. 심지어 플레이어 유형별 대응법도 제시하는데요. 규정을 잘 모르는 초보자에게는 친절한 설명과 교육자로서의 태도가, 승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쟁형 플레이어를 상대할 때는 디렉터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이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혹시 불만이 있어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좀 소극적인 플레이어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나와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불이익을 감수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매뉴얼은 바로 그런 소극적 플레이어를 위해서는 디렉터가 먼저 나서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테이블 분위기가 좀 묘묘하게 이상하거나 누군가 곤란해 보이면 먼저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규칙을 집행하는 권위라는 게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방식에서 나온다는 거냐군요. 매뉴얼에 있는 플레이어와의 사적 논쟁 금지 조항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디렉터는 논쟁의 참여자가 아니라 토론을 끝내는 역할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 한 문장이 디렉터의 역할을 정말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의 판정을 방어하기 위해서 플레이어랑 언쟁을 벌이는 순간 디렉터는 공정성을 잃게 되니까요. 자, 그럼 이런 복합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 즉 디렉터는 대체 어떻게 양성되는 걸까요? 심리학의 수학, 커뮤니케이션 기술까지 필요한데 단순히 책만 읽고 시험 봐서 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KCBL은 아주 체계적인 디렉터 등급 및 교육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요. 레벨 1은 클럽 디렉터입니다. 소규모 클럽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무브먼트를 운영하는, 말하자면 입문 단계죠. 아, 그럼 저희가 방금 이야기 나눴던 그 가중 보종 스코어 같은 복잡한 판정을 내리려면 최소한 다음 단계는 되어야겠군요. 정확합니다. 레벨 2가 바로 토너먼트 디렉터인데요. 지역대회 규모를 운영하면서 바로 그런 고급 판정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 등급인 레벨 3는 내셔널 디렉터로 전국 대회를 총괄하고 다른 디렉터들을 교육하고 멘토링하고 또 최종 판정에 대한 항소, 즉 어필스를 다루는 패널로 참여하는 그야말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험만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시스템은 아닐 것 같아요. 특히 현장에서의 판단력이나 소통 능력 같은 건 실전 경험 없이는 불가능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어시스트 제도입니다. 어시스트요? 있기 때문에 상위 레벨의 디렉터가 되려면 반드시 멘토 디렉터의 감독 아래 실제 대회 운영에 두세 번 이상 보조로 참여하면서 실무를 익혀야 합니다. 일종의 도제식 수련 과정 같은 거죠. 판정의 미묘한 뉘앙스나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은 바로 이런 현장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결국 시험 점수가 아니라 실제 대회 현장에서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공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진짜 디렉터로 인정받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론과 실전의 결합, 이게 전문가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저희는 브릿지 디렉터 매뉴얼이라는 하나의 문서를 통해 단순히 게임 규칙을 넘어서 하나의 경쟁 사회가 공정하게 유지되기 위해 얼마나 정교하고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디렉터는 법관이자 운영 관리자, 외교관, 심리학자, 그리고 교육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그야말로 경기의 수호자였습니다. 네, 이 매뉴얼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결국 신뢰입니다. 플레이어들이 어떤 복잡하고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디렉터의 판정이 공정하고 일관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브릿지라는 이 지적인 스포츠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술적인 규칙의 적용이라는 차가운 머리와 인간적인 소통의 기술이라는 따뜻한 가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이 매뉴얼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니까 다른 스포츠나 혹은 우리가 속한 조직의 리더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의 역할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규칙서에 없는 인간적인 갈등 조정과 현장 관리에 할애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 규칙의 엄격함과 소통의 유연함을 겸비한 이 브리지 디렉터 같은 공정성의 수호자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의 삶이나 직장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